오늘부터 총선을 향한 공식 선거운동에 막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2주간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집니다. 지역구에서만 더불어민주당은 140석을, 미래통합당은 130석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첫 유세 현장에선 코로나19의 영향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선거 로고송의 소리는 작아졌고 율동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온라인 선거운동에 더욱 힘을 쏟았습니다. 정부는 선거운동 시작에 맞춰 가짜뉴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선거운동 첫날의 모습을 황혜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0시를 앞두고 1, 2당 지도부의 발길은 모두 서울 종로로 향했습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대표 모두 지역구에서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막기로 한 겁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마트 앞입니다. 현재 시각은 0시를 조금 넘겼습니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마트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나온 이 위원장은 여당 후보로서 코로나19 극복을 첫 메시지로 내놨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자는 메시지를 선거운동 첫날 첫 저의 말씀으로 국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비슷한 시각 광화문 광장에 섰습니다. 촛불광장의 고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심판론에 불을 당겨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저는 정치 1번지인 이곳 종로를 정권 심판 1번지로 만들 것입니다. 선거운동 첫날 다른 당 지도부들도 일정으로 당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생당은 이름대로 민생에 충실하겠다며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찾았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자영업자들, 저희 민생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새벽부터 일을 해야 하는 심야 청소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노동 위기를 막는 최전선에 서겠다. 마음가짐을 함께하기 위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늘도 호남에서 국토종주를 이어갔습니다. 대신 선거운동원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가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홍보에 나섰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러집니다. 오늘 시작된 선거운동도 예전과 크게 달랐습니다. 정종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광진을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는 조용할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완성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길에 저는 선봉에 서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의식한 당의 선거 유세 방침에 따른 겁니다. 출정식에 이어선 당 싱크탱크와 협약식을 맺는 차분한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몇 시간 뒤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도 같은 곳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다소 높였지만 문재인 대통령 이번 4월 15일 날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습니다. 유세 중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한 작은 공연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관악을 민주당 정태호 후보는 아예 출정식을 온라인으로만 공개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후보를 따라 유세 현장을 누볐던 율동팀도 유튜브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서는 미래통합당 오신환 후보도 조용한 유세를 택했습니다. 유세 차량에서 내려와 팻말을 들고 인사하는 걸로 첫날 일정을 소화한 겁니다. 유권자들을 만날 때면 방역 원칙도 따라야 합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 후보들과 지원 유세에 나선 정당 관계자들에게 이 마스크는 이제 필수품이 됐습니다. 악수를 하고 또 명함을 돌리던 기존 선거운동의 문법을 코로나19가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대신 손 소독제를 뿌려주고 마스크를 씌워주고 주먹 인사를 나누면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가 들이운 불황의 현장도 각 당이 선거 기간 동안 자주 찾을 곳입니다. 더불어시민당 지도부와 비례대표 후보들은 오늘 코로나로 인해 물류 대란을 치르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도 비슷한 시각 서울 평화시장을 찾아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투표를 할 것인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C가 취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선관위가 일종의 선별 투표소를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이 허가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오늘 해외에서 들어온 귀국자부터는 15일 투표장에 갈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 동안 격리 공간을 벗어날 수 없어서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귀국한 우리 국민은 5천여 명, 자가 격리 중인 사람은 2만 3천여 명 수준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총선 때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가 10만 명까지 늘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중앙선관위가 자가 격리자들만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를 각 시도별로 한두 곳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한강 둔치 같은 곳에 사전 투표소를 설치해 선별 진료소처럼 별도로 운영해보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방역 당국이 자가 격리자들의 한시적 외출을 허용해 줄지 여부입니다. 자가 격리자들의 경우 무단으로 외출을 하면 감염 예방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허가가 필요한데 정부 내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여전히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일이 8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주 인도 대사관 등 5개 나라 5개 제외 공간에서도 사전 투표를 하지 않기로 해 전체 제외 국민 50%에 해당하는 8만 7천여 명의 투표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JTBC 기자들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격전지를 누비는 민심로그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김필준, 강희연 두 기자가 최재성 의원과 배현진 후보가 리턴 매치를 벌이는 서울 송파을에 다녀왔습니다. 네, 이곳은 송파에 위치한 국내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송파을은 원래 보수세가 강한 곳인데 최근 두 번의 선거에서 민주당이 연이어서 승리를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완공된 단지가 바로 이 아파트인데 새로운 시민들의 마음들은 어떤지 저희가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만 세대가 몰린 이곳에서 이슈는 부동산 보유세였습니다. 우리는 진짜 몇십 년 동안 이거 갖고 있어갖고 겨우 하나인데 1년에 세금이 그렇게 많아지면 여기 살 수 있었겠어요? 완전 진짜 초건배가 하나 됐어요. 금액대가 너무 싸게. 작년에 보유세 너무 많이 나왔어요. 도저히 못 갖고 가요. 이 때문에 최재성, 배현진 후보의 제1호 공약은 모두 보유세 인하입니다. 송파을에서 두 번째 대결이다 보니 둘 다 지지층은 확고한 편입니다. 최재성 의원 쪽으로. 어떤 점이? 그냥 그쪽이 좀 호감이 가요. 의정활동은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심은 미용실에서 나온다고 배현진 분 전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확실히 격전지라 그런지 표심이 갈리네요. 네, 여기서 그럼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고 갈까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 범위 이내입니다. 저희는 두 번째로 가락시장을 왔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인 만큼 요구도 다양합니다. 아이들한테 과제물을 남겨주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걱정은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돈 1,000원 남아도 긁어버리지, 500원 남아도 긁어버리지. 그러니 매상 조금 해봐야 뭐 다 그리 다 빠지지. 그래도 역시 공통된 목소리인 코로나 불황 속 경제를 살려달란 것. 얼마나 파셨어요, 오늘은? 못 팔았어.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안 와. 장사가 안 되니까 지금 아파서 병원 가려고 그래. 그러셨구나. 이 문제들을 풀 수 있다고 자신하는지 후보들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콘텐츠와 자기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은 조금 아쉽고 최재성은 정책을 바꾸고 보완하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저는. 국회의원 나으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저같이 옆에서 발빠른 유능한 참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대변인 배현진이 되겠습니다. 곳곳을 둘러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대통령의 목심이라고 불리는 현직 의원과 앵커 출신의 대변인이 2년 만에 재대결을 벌이는 거라 긴장감이 팽팽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다음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오른 총선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 그야말로 코로나 총선이라는 이름이 붙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모든 정책과 정치 이슈를 집어삼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공약이나 인물 경쟁보다는 어느 진영이 얼만큼 결집하느냐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두 개의 정당의 목표도 오늘 공개가 됐잖아요. 네, 지역구에서만 민주당이 130석에서 최대 140석까지 보고 있고요. 예. 또 통합당은 최대 130석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지역구는 네. 130석 정도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시구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목표 의석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듭니다. 지역구에서 130석 가까이 얻을 수 있다 이런 기대를. 예, 이 목표들은 일단 공개가 된 거고요. 실제로 당 안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호남에서 28석 전석 석권을, 그리고 통합당은 49석이 달린 서울에서 지난 총선 때보다는 선전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 내부적으로는 당선 확실히 우세를 점치는 지역을 민주당은 70곳, 그리고 통합당은 38곳을 꼽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체 의석수를 봤을 때 주요 승부처는 어디로 봐야 할까요? 네, 수도권과 부산입니다. 수도권이 121석이 달려 있는데 지난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은 82석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보다 5에서 10석을 더 차지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통합당도 35석에 그쳤던 지난번보다야 이번엔 더 낫지 않겠느냐 한 입장입니다. 그럼 부산은 어떻습니까? 부산이 모두 18석이거든요. 근데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모두 6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낙동강 벨트 공략에 성공을 했는데, 하지만 이번에 통합당이 대부분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저번처럼 이번에도 현행 유지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두 정당이 나란히 위성 정당을 내세운 상황이잖아요. 비례대표 판세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측 더불어시민당이 20석, 그리고 통합당 측 미래한국당이 26석을 목표치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두 당이 안정적으로 양분했을 때의 구도고요. 그런데 지금 범여권의 친문 성향에 열린민주당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사정이 당시와는 달라졌습니다. 참고로 열린우리당이 오늘 여론조사 발표가 있었는데 열린민주당이 지지율이 더 올라서 14.3%를 기록했습니다. 시민당 입장에서는 변수가 생긴 거죠. 이제 총선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죠. 그런데 남은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후보 단일화나 그리고 말실수 논란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 그리고 그에 따른 투표율 추이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답변이 72.7%로 4년 전 총선 때보다는 8.8%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승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후보와 유권자 사이의 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멀어진 시기에 총선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명함도 받고 악수도 나눌 텐데 그러지 못하죠. 물리적 거리는 멀게, 마음의 거리는 가깝게 하려는 현장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밀착 카메라 서효정 기자입니다. 아침 출근길역 개찰구. 쉴 새 없이 90도로 허리를 굽힙니다.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거리를 유지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1번에 은메달 2번. 스포츠판에선 베테랑이지만 정치판에선 초짜입니다. 저는 현역 선수 시절에도 보약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약을 먹고 있고. 유권자들은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습니다. 명함을 받아도 가져가길 꺼려하기도 합니다. 딱 바닥에다 던지시더라고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손으로 주웠어요. 코로나19 사태로 선거운동은 한층 어려워졌습니다. 유권자들을 만나는 일부터 어렵습니다. 코로나 문제가 좀 심각해지면서 사실 오늘은 소수 인원들이 모여서 회원이 200명이 넘는 단체인데 오늘은 10명만 모였습니다. 저도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왜냐하면 이렇게 만나보지 않으면요, 이분을 상황도 파악하기 되게 힘들고 많은 분들이 만나보면 좀 더 유리하셨을 텐데. 인천 남동갑에 출마한 유정복 후보는 유세 방식을 아예 바꿨습니다. 소독약으로 상가와 거리를 돌며 방역 활동을 합니다. 이 통이 꽤 큰 거예요. 처음에 집어 나올 때는 아주 무거워요. 유권자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시민을 생각하고 하는 거라 되게 좋게 봤어요. 오늘은 복지 공약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선거사무소는 텅 비었고 발표도 온라인 중계로 대체합니다. 유권자가 모이지 않도록 하려고 선거사무소 개소식도 온라인으로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도 생겼습니다. 상당 부분이 안 나가고 나중에 그랬다는 걸 알았죠. 진행 중이니까 진행자가 그냥 계속했는데 저 나중에 알았어요. 정치 경력 10년 차지만 지역구 출마는 처음인 서울 마포 을의 오현주 정의당 후보. 코로나19 사태는 오 후보에겐 더 가혹합니다. 얼굴에 반을 가리면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어서 결국 급식실 조리용 마스크를 샀습니다. 말을 많이 못 거니까 얼굴 눈 인사라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 소독제도 거부당하는 판에 악수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악수를 거의 못 하고 있죠. 제가 많이 움직이고 말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하니까 좀 선거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주로 고민하고 계시는지. 회요. 회화 고민하세요? 그럼요. 이게 지금 어디 40년을 하시는데. 더 구석구석 유권자들을 만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온라인 유세도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국구 스타시니까 400명, 뭐 1000명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70여 명 정도가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렇게 몇몇 후보들에겐 불리한 사상 초유의 선거. 더 큰 문제는 유권자들에게도 불리하다는 겁니다. 후보 중에 이름 기억나는 분 있으신가요? 없어요. 아니요. 한 명도 아직 모르고. 그 코로나19가 더 큰 일이니까 아무래도. 큰 야당, 큰 여당 이 표가 양분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막이 올랐습니다. 광명을 스포츠 문화예술 국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남동구를 전국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사람의 가치로 품격 있는 마포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다양한 유세의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는 15일이면 이 후보들 중에 누가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이제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밀착 카메라 서유정입니다.